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이건 미국의 어떤 소비자입니다. 자기가 테슬라를 한 대 타고 있고 또 가족용으로 한 대를 들였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 중에서 한 대를 먼저 바꾸고 난 다음에 다른 차까지도 테슬라로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집안의 자동차가 모두 테슬라로 변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게 단순히 차 자체의 만족보다는 이 구조,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자, 이건 테슬라의 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를 평생 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테슬라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전 차, 일반적인 자동차로 돌아오면 굉장히 불편하다. 결국 테슬라를 한번 경험하면 다른 차까지도 테슬라로 바꿔버릴 수밖에 없다.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번 영상에서 FSD나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많은 것들은 다 접어두고, 자, 핸드폰 키, 우리가 그냥 타고 내리는 그 부분에서만 하더라도 테슬라는 핸드폰 키로 설정을 하면 차를 타고 내리는데 자동입니다. 그냥 내가 핸드폰을 항상 소지하니까 가까이 가면 문을 그냥 열고 타고 악셀 밟고 출발하면 끝. 그 사이에 수많은 것들. 물론 인간이 그렇게 게을러서 어떡하냐. 버튼 한번 누르고 시동 한번 거는 게 그렇게 귀찮냐. 그렇게 귀찮아서 어떻게 사냐. 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은 결국은 편리함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 동일한 것인데 불편한 것과 편리한 것이 있다라고 할 때 비용을 좀 더 주더라도 인간은 무조건 편리하고,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좀 게으른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하기 싫어하죠. 다만 현대사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점점 더 하지 않는 형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 다른 것에서는 좀 내려놓고 싶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 차는 하루 지쳤어, 힘들어, 출근도 그렇고 퇴근도 그렇고, 근데 차로 가야지, 이동하려면. 그래서 차로 가서 문 열고 악셀 밟고 끝. 근데 다른 차는 거기에서 다른 행위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심지어 이게 X 같은 경우에는 문이 자동이니까 전동식으로 되니까 X는 만약에 탈 때도 똑같겠지만 집에 도착했어. 주차하고 내리고 그냥 가면 돼. 미국 같으면 이제 마당에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차량 문이 전동식이니까 자동으로 닫히고 잠김까지 되는 것이죠. 진짜 미래 같죠. 이게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핸드폰만으로 그게 아니고, 자, 차 한 대가 있다. 그러면 내 핸드폰으로 설정을 하고 나에게서 확장해서 다른 사람 지정하면서 내 와이프도 따로 설정을 했다라고 할 때, 이 내 핸드폰을 가지고 내 차에 타면 나에게 맞춰서 수십 가지 이상이 변경된다라고 합니다. 세부 항목이. 뭐인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항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기능들은 하나하나가 다 사실 맞춰지니까 그걸 하나하나 항목이라고 다 하는 것도 조금은 뻘쭘하죠. 그러니까 내가 설정하고 탄 형태로 대부분이 맞춰지니까 내가 핸드폰을 그냥 들고 타면 끝인 거예요. 반면에 와이프가 이걸 이용한다? 와이프가 오후에 잠깐 이용할게. 이용할 때 그냥 와이프가 핸드폰 자기 거 가지고 타면 그 와이프에게 맞춰서 설정이 또 다 바뀌어. 야, 그거 요즘에 다 되는 거 아니냐? 메모리 시트나 이런 걸로 해서 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개념이 다르죠. 그냥 부부가 자기가 차를 자기가 타면 자기에게 다 맞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집에 차가 2대 있는데 서로 번갈아 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어색함이 없어. 왜? 내가 타던 방식에 따라서 다 설정이 맞춰지거든. 자, 메모리 시트도 저장되는 기능이 있지만 주로 설정상으로 보면 그 메모리 의자 정도가 내가 설정했던 것에 맞춰지고, 그 다음 거기에서 아주 요즘에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연동시켜 놓긴 하죠. 일부 기능들은. 그럼에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타고 버튼을 눌러줘야죠. 자, 조금 전에 와이프가 타고 내렸다. 근데 내가 이제 또 이용을 한다라고 할 때 와이프가 메모리 시트 버튼을 2번 썼다. 2번 저장해서 2번 썼다라고 하면 내가 타면 내가 1번이면 내가 1번을 또 눌러야 돼요. 누르고 거기에서 또 바뀌고 다른 것도 소소하게 그냥 변경될 뿐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그냥 내 핸드폰을 들고 타면 내 설정에 다 맞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리고 와이프가 내가 바로 이용할게라고 하면서 와이프가 이용하면 와이프의 설정에서 맞춰서 그냥 자동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디지털 미래인 거지. 메모리 시트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무식한 거죠. 내가 쓰고 싶은 환경을 저장해 놓고 내가 그 버튼을 눌러서 내게 맞춰서 쓴다.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다른 차일 때는 집에서 차가 2대 3대일 때 번갈아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저 차도 이 차도 아빠는 1번, 엄마는 2번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헷갈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데 테슬라는 아예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거 주니퍼를 타던 옆에 하이랜드를 타던 한 번씩 번갈아 타던 지금 바로 바꿔 타던 상관없이 그냥 내 저장된 환경으로 이 차 저 차가 다 자동으로 맞춰지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그냥 다른 영역이죠. 다른 영역. 심지어 메모리 시트도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연동시켜 준 기능의 경우 어느 정도 상급으로 올라가고 옵션으로 해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시트 정도죠. 심지어 그것도 뭐 중저가 차에는 없고 그래도 상급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옵션으로 넣고 아니면 상급 차에서. 근데 테슬라는 이런 것이 그냥 기본으로 있다. 물론 테슬라 차량은 비싸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저가형에도 이 시스템은 그대로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전동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뭐 추가적인 비용 없이 그냥 처리가 가능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소문에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의 저가형에서 운전석에도 전동식 버튼, 조절 버튼이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겠죠. 어떤 기사에서는 뒷좌석에 이제 전동식으로 주니퍼는 바뀌었으니까 그 뒷좌석의 전동식을 뺀다. 앞좌석의 전동식 조절 버튼은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다른 데는 뭐 앞좌석에서도 아예 조절 버튼 다 삭제를 해버리고 그 중간에 모니터 상에서 조절할 수 있게.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 조정과 똑같이 바꾼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비용 절감에서는 아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전동식의 기능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건 핸드폰으로 설정해 놓은 걸 그 모니터에서 설정해 놓은 걸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내가 타고 내릴 때 거기에 다 맞춰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저렴한 게 만약에 한 4천만 원대, 4천만 원 미만으로만 나오면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다른 차에서 이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다른 차도 7천, 8천 넘어가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제한적인 불편한 메모리 시트 형태에서 확장된 것이고 테슬라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 자, 이런 것만 하더라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만 하더라도 테슬라는 너무 차이가 많다. 자, 중요한 건 이 편리함을 삶에서 경험하면 다시 불편한 대로 못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아직 한국에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용 불가능한 게 있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우리가 삶을 그려보면 자, 내가 이 사람들처럼 테슬라를 탄다. 응?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돈 들어가지만 FSD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거의 여객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륙과 착륙에서만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다음 안정적인 구간에서는 그냥 사실상 FSD가 그러니까 여객기에서도 자동으로 대부분이 날아가는 것처럼 태평양 그 지나갈 때 그 조종사는 거의 하는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운전자 개입 그러니까 조종사 개입은 이륙과 착륙이라고 하고 그다음 아주 특정한 상황.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는 거의 여객기와 비슷한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FSD를 바탕으로 자, 집에서나 아니면 복잡한 곳이나 아니면 특별히 개입해야 되는 곳에서만 개입하고 그다음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는 FSD로 그냥 편하게 쭉 이동을 하고 그건 감시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창문 밖을 잘 관찰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개입하고 그래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을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다시 조금 긴장하면서 내가 운전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지켜봐도 되고 주차까지 되니까. 자, 거의 이제 테슬라를 타면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운전자의 개입이 굉장히 낮아지고 당연히 삶에서 피로도가 낮아요. 우리가 마치 이 개념은 집에서 소파에서 그냥 쉬는 것과 비슷하죠. 만약에 방에서 집에서 업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 방에 컴퓨터 앞에서 업무를 보는 것과 그 다음에 거실에 편한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기대서 쉬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다르죠. 마치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는
집에서 업무를 보는 그 의자 개념에서 일반적인 자동차라고 한다면 편하게 쉬는 소파의 개념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운전에 신경 써야 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피로도가 낮아지면서 사실은 테슬라 차량은 거의 소파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일반적인 자동차는 이걸 못하죠. 자,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것에서만 이 정도예요. 심지어 여기서 테슬라 슈퍼차저 같은 것도 편하죠. 자, 슈퍼차저도 그냥 가서 주차하고 꼽으면 끝. 거기서 뭐 인증하고 뭐 딴 거 하고 막 하고 아무것도 없어. 에이, 그 너무 짜잘한 걸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봐보세요. 차를 타는 데 있어서 문도 안 열고 그냥 타고 뭐 메모리 시트 버튼 누르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핸드폰 가지고 타면 내 설정에 맞춰져 있고 뭐 문을 열고 하는 행위도 없고 타고 그다음 충전할 때도 그냥 꼽으면 되고 자 이런 하나하나들이 다 정말 극도로 단순화되어서 편리하다는 거죠. 그다음 차량을 타고 내리고 그다음 유지 관리 비용 적고 자 이 모든 게 삶에서 적용이 돼 버리면 내가 이 삶에서 적응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테슬라 차량을 한번 써보면 삶에서 너무 편리하고 일반적인 자동차와 다르거든. 그러면 결국은 이걸 가족들이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미국처럼 차가 2대, 3대가 기본인 국가에서는 돈 여유만 되면 이제 굳이 내연기관이나 다른 차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이제 SUV, 뭐 좀 다인승 차량들 그런 것들은 아직 테슬라에서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는 성격은 좀 있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뭐 6인승까지도 나온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걸 빼두더라도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결국은 테슬라를 한 대 경험하면 그 편리함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고 집의 차량들이 모두 테슬라로 바뀌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뀌더라도 서로 같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편리하고 이 사람들 테슬라로 집에 차를 다 바꾸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운전에 대한 피로도는 굉장히 낮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피로도가 낮고 그다음 유지 비용도 당연히 테슬라는 어떤 자동차보다 길거나 비슷하고 물론 초기에 차값이 조금 비싸지만 자, 이 편리함을 과연 인간이 포기할 수 있을까? 글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즐깁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 소동차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거부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다만 기존에 이런 흐름으로 가려면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1억이 넘죠. 1억이 아니죠. 여기에서는 뭐 거의 1억 3천, 4천이 넘어가죠. 저 옆에 게 퍼포먼스에다가 주니퍼까지 하면. 근데 이게 이제 4천만 원 혹은 4천만 원 미만대 미국에서 3만 불대면 굉장히 치열하게 치고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 그 시장에 테슬라가 나오는 거예요. 즉 기존에는 야 이거 약간 부담인데 하는 사람들도 구입할 수 있는 그 시장까지 본격화되면 당연히 테슬라를 접하는 일반인들이 더 많고 중요한 건 테슬라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 한 대 경험하면 다른 차까지도 테슬라로 바꿔버릴 자신이 테슬라는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건 수많은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타보면 너무나 이 다른 형태를 만족하고 나머지 차까지도 테슬라로 바꿔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당연히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와 이게 일반 자동차들이 이걸 따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결국 미래에는 테슬라의 지배력이 더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테슬라 주식을 투자하기도 하고 자 이런 선순환의 개념이 계속 나오는 거죠. 테슬라는. 근데 기존에 그나마 비쌌는데 그걸 이제 3만 불대 자동차를 내놓겠다라는 것이 지금 테슬라고 더 많은 일반인들이 이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른 차원이다라는 걸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접하겠죠. 그래서 이게 테슬라를 타본 사람과 타지 않은 사람들,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간극이 커요. 특히 이게 한국보다 미국 같은 나라는 더 하겠죠. FSD가 이제 시작된 그 나라에서는 거의 뭐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는 겁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도 그냥 잠깐 렌트카, 이게 승차감이 어때? 뭐가 어때? 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 차로서 이걸 이용해보면 야 이건 다르다. 도저히 이건 글로벌의 일반적인 자동차는 따라오기가 이 시스템까지 오기가 시간이 한참 걸리겠구나. 근데 테슬라는 이미 3만 불대 이 정도까지 내놓을 계획이면 사실상 이 자동차 시장에서 게임은 끝났구나. 테슬라가 미래로 가면 갈수록 더 지배력이 높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다르다.
타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다. 감사합니다.